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 각각 0, D, 3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양전하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위치만 X를 ED로 바꾸어서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가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문장,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문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옮깁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지금 전화의 종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을 잠깐 해보시고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네,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이해 빠릅니다. 자, A가 플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아니, B가 A를 왼쪽으로 밀고요. 그러면은 C가 A를 오른쪽으로 당겨야겠죠. 그럼 이제 C는 마이너스 전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A를 플러스, C를 마이너스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A하고 B가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럼 C를 왼쪽으로 당기겠죠? 그러면은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모순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A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라고 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 지워주시고 다시 또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쵸? 그 다음에 C가 A를 모르겠습니다. 그쵸? 플러스면은 뭐 당길 것이고 마이너스면은 뭐 밀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플러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일단 마이너스가 확실하고요. C는 모르지만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A는 C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B가 좀 미는 게 좀 강하겠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 이것도 말이 되나 살펴보시면은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A는 B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C도 B를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힘 받아요.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고요. C가 B를 왼쪽으로 밉니다. 아이고, 방향이 안 바뀌네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한 지금 A하고 C의 전하가 반대가 되면은요, 항상 가운데 있는 놈은 한쪽 방향, 같은 방향으로밖에 힘을 못 받습니다. 네,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자, 일단 아닌 경우 좀 미리 좀 해봤는데, 그래서 C가 플러스가 되면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고, C는 결국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플러스다라고 하고 해보고, 아니면 마이너스. 또 그 다음에 점전 하나 더 있으면 또 플러스다 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네, 그렇게 하시면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화의 종류를 좀 찾아봤고요. 기억 보겠습니다. C는 양전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C는 음전화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C 마이너스하고 확인을 안 해봤네요.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죠. C도 A를 오른쪽으로 당기죠. 말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B를 당기죠.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당기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B가 C를 당기죠. 근데 A가 C를 밉니다. 그쵸? 근데 좀 A가 미는 힘이 더 큰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서로 당기게 되는 거죠. 당기는 건데 이 힘의 차이 때문에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C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순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화량의 크기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제로가 되는 점이 없습니다. 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어디가 딱 전기력이 제로다 그런 게 있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몇 큐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게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B가 A를 당겨요. 그쵸? 그냥 B를 Q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C가 A를 당겨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크기를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도 그냥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B가 이제 Q라고 했죠. C도 Q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냥 그랬을 때 지금 B가 C를 당깁니다. 왼쪽으로. 그럼 이제 R제곱분의 QQ 해가지고 D제곱분의 이제 QQ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더 큰 거죠. 거리는 하나, 둘, 세 개, 3D입니다. 그러면은 3D의 제곱 9분의 최소한 9분의 9QQ.
예, 9분의 9QQ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전기력 공식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KQQ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QQ 그리고 거리는 D제곱분의 QQ인데 지금 이거는 거리가 3배 떨어져 있으니까 분모가 일단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자에도 최소 이제 9Q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9분의 이제 9QQ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최소한 지금 9Q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A가 9Q라면은요, 지금 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합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더 우세하니까 9Q보다는 커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대충 한 10Q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Q라고 보시면은 A하고 B 사이에는 지금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 QQ 하시면은 이제 10Q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A가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을 거고 C가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요거는 이제 Q 값도 작고 거리도 더 머니까 당연히 이제 요게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가그림에서는 B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이제 QQ가 되고 D니까 지금 B가 오른쪽으로 지금 C한테 힘을 받고 A로부터는 또 왼쪽으로 힘을 받는데 거리가 이건 ED가 되잖아요. 그렇죠? ED. 그럼 2의 제곱이면 4분의 10. 4분의 10인 만큼 힘이 작용하고 지금 C는요 D분의 QQ만큼 작용하니까 힘이 더 작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왼쪽이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QQ는 아니고 C가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조금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분의 1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뭐 2.5 정도 나오니까 여기는 한 대충 한 3Q로 잡아볼까요? 3Q로 잡으면은 크죠. 이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D분의 3Q 제곱 하니까 1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4분의 10이 되니까 이쪽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C의 전해량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도 3Q로 했을 때 모순이 안 되는지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제 1분의 이제 10이 되는 건데 여기는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쪽이 큰 거니까 3Q로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전하량을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니은 보시면은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네, 요것도 이제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나 이제 힘을 받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힘을 표시해 볼게요. B로부터는요, 지금 A가 요쪽,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C로부터는요,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좌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도 C로부터 이렇게 지금 힘을 받을 것이고요. FC라고 하겠습니다. C가 B한테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A한테도 이제 힘을 이렇게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이제 작용 반작용이다. 이제 이런 거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가는 건데 얘네 둘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C가 A한테 작용하니까 A도 C한테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F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FC라고 하는 것도 C가 B를 당기니까 B도 C를 당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B라고 하겠습니다. 총 이제 6가지 힘들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를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죠. 이게 되게 사실 헷갈립니다. 이게 점전화 3개고 작용반작용 6개나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숫자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는요 이제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즉 FC가 FA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가 오른쪽으로 힘 받는다라는 건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해볼게요. FA를 갖다가 10N이라고 좀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B는요 10보단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럼 뭐 대충 한 7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FC도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FC가 더 큽니다. FA보다. 이것도 대충 잡아보겠습니다. 5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C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얘 끝에 있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1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에 작용하는 합력은 10 빼기 5에서 5N이 되고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은 7 빼기 5에서 2N이 됩니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합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틀린 보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관계를 보시면 이제 양 끝 쪽에 있는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 또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뭐 숫자 뭐 다르게 하면 틀리는 거 아니냐, 좀 몇 개 좀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B하고 A, 요거 10하고 7 여기에서 뭔가를 항상 빼줘야 되는 겁니다. 빼줘야 되는 값인데 같아요. 그러면은 FC하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B한테 작용하는 FC하고 A한테 작용하는 FC, 그러니까 C가 B한테 작용하는 거하고 C가 A한테 작용하는 거, 요거 두 개 중에 누가 크냐를 또 비교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요것은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요걸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힘은요, 요걸로 이제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요게 더 크잖아요. 그쵸? 예, 오른쪽으로 힘 받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 요게 확실히 더 크기 때문에, 요거보다 확실히 크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얘가 무조건 큽니다. 얘가 무조건 큰 거고, 얘보다 작은 어떤 값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합력이 무조건 크게 됩니다. 네. 말이 솔직히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생각하기가.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가지고 하시는 걸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요. 힘들이 이렇게 두 개씩 자기 거 빼고 남한테 힘을 이제 두 개 받는 거예요. 자기 빼고 점전화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의 힘을 받는다. 두 개의 힘을 받는다. 두 개의 힘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작용 반작용을 잘 생각하시면은 잘 엮어가지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